안녕하세요. 일본인스타 시오리예요. 오늘 주제는 일본 사람이 겉마음과 속마음이 어떻게 달라요? 예요. 제 영상 댓글에 이 문화에 대한 언급이 많고 최근에 이런 댓글도 와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읽어볼게요. 10년 전 대학교에서 친구랑 룸메가 돼서 만화를 얻어 2년 정도 함께 살았어요. 어느 날 저한테 자기는 한국어를 싫다고 대놓고 말하더군요. 그때 좀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한국인인데 어떻게 친구하냐니까 자기 친구여서 괜찮다네요. 그리고 일본에는 겉과 속을 다르게 하라는 말이 있다는 것도 알려줬어요. 그 이후로 일본 사람이 앞에서도 진짜하고 웃어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는 친구니까 괜찮다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본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음 분. 일본 사람은 솔직히 존내를 보여주지 않지 않나요? 미즈님께 미안하지만 일본은 믿을 수가 없네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한국 사람에게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본심을 똑바로 말하지 않고 돌려서 표현한다는 인식이죠. 겉과 속을 일본어로 혼내도 다테마에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당황한 거 있어요. 일본에 사시는 한국 분들 중에도 이 문화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정보를 인터넷으로 일본 문화로서 소개하는 분들이 아주 많고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일본 사람에 대한 신용이 떨어지는 현실이 안타까워요. 이 겉과 속이 다른 문화를 영어식으로 말하면 저는 립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똑바로 얘기를 하면 특히 비즈니스에서는 분위기를 깨져버리니까 돌려서 말하는 거죠. 저는 일본 겉과 속이 다른 문화를 절대 본심을 말 안 하는 문화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겉과 속이 다른 문화는 립 서비스와 겸손을 중요시하는 문화라고요. 사실 겉과 속마음이 다른 것은 한국 사회에도 있어요. 예를 들어 비즈니스 때문에 거래를 하러 상대 회사에 가는데 약속 시간에 늦어버렸어요. 그럼 보통 상대 회사에 죄송한데 몇 분 정도 늦을 것 같다고 연락하잖아요. 그때 한국 사람이면 답장이 거의 100% 이렇게 온다고 생각해요. 천천히 오세요 라고. 일본은 천천히 오세요 라는 말을 잘 안 쓰지만 대신에 괜찮지 않더라도 일단 괜찮아요 라는 말 많이 써요. 아무래도 천천히 오세요 라고 해주는 걸 보고 약속 시간에 지각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니까 일단 쇼핑 가고 이따가 가자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이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일본에도 일본 특유의 립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나라에 오래 있다 보니까 뉘앙스를 보고 알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회사에 영업하러 갔을 때 새로운 상품을 어필해요. 그런데 상대가 일단 검토해볼게요 하면 정말로 검토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일본에서는 생각하는 척 해서 거절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도 쇼핑할 때 직원이 저에게 상품을 추천하면 좀 생각해볼게요 해서 라는 말 많이 써요. 이걸 돌려서 거절하는 거예요. 이걸 들면 직원도 내가 거절 당했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괜찮아요 라는 표현이에요. 일본 사람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로 넘어가려고 할 때가 많은데 이 본심을 보려면 괜찮아요의 뉘앙스 괜찮아요의 톤에 따라 어느 정도 본심 뉘앙스를 파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오리 나한테 이거 좀 알려주면 안 돼? 했을 때 제가 괜찮아요 하는 거랑 괜찮아요 하는 뜻은 달라져요. 당황하는 듯이 괜찮아요 할 때는 속마음은 나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내 속마음 알지? 라는 뉘앙스예요. 진짜 괜찮냐고 물어봤을 때 텐션에 따라 본심을 알 수 있어요. 진짜 괜찮아? 했을 때 진짜 괜찮아. 아니 진짜 괜찮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진짜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일본 사람은 거절하는 걸 잘 못되는 사람이 많아서 싫은데 어쩔 수 없다 라고 허락을 할 때 괜찮아요 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혹시 일본 사람이랑 대화할 때 텐션이 낮은 괜찮아요가 나오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서양적 립 서비스랑 일본 특유의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른 문화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일본 겸손 문화라고 생각해요. 일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겸손하는 걸 미덕이라고 배워요. 자기 팀에 속하는 사람을 다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 앞에서 소개할 때 낮춰서 말해요. 예를 들어 자신 파트너가 남편이나 와이프가 일하는 회사의 상사에 인사를 할 때도 예를 들어 남편이 있다면 남편을 잘 챙겨주신다고 항상 남편에게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반갑네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데 제 남편이 저심성이 없어서 과장님께 민폐를 주고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낮춰서 말할 때가 있어요. 상대도 그냥 겸손하는구나, 예의하는 말이구나 라는 걸 알아요. 일본 국가 속마음의 다른 문화의 대표적인 예로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윗사람에게 선물할 때 콕 붙이는 말이 이거는 쓸데없는 것이지만 해서 선물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쓸데없는 것이라고 본인이 생각해서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당신 같은 높은 분에게 이 정도 선물이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라고 상대를 높여서 예의상하는 말이에요. 이것도 겸손 문화죠. 일본 사람들 본심을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겸손 문화가 세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유학생들 이력서를 봐도 대부분 자기 어필 쓰는 부분에 저는 작가인 성격입니다 라고 써요. 한국 사람들 중에도 저를 보고 오빠는 작가 남자인데 다른 남자 믿지 마 이런 식으로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거는 일본 사회에서는 안 좋게 생각해요. 겸손 문화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작가다라는 식으로 말하면 이 사람 겸손하는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는 취급을 당해요. 대부분 이력서나 면접 볼 때 일본 사람이 자신이 제일 착한 사람이라고 어필하고 싶으면 저는 주변 사람과 함께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는 것을 선호하는 성격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필해요. 일본 사람은 친하면 친할수록 본심을 많이 말해요. 저는 다른 한국 BJ분 방송을 보면 저보다 훨씬 돌려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때도 많아요. 저는 어느 정도 본심을 말하는지는 크게 한국이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소개했던 포인트만 잡으시고 일본 사람들 본심을 말해주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본식 립 서비스랑 겸손 문화에 대해서 배우시면 그렇게 일본 사람이랑 사귀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한일 문화 차이를 소개하거나 일본인이 한국 문화를 맞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채널이에요. 아직 유튜브상에 없는 자극적인 콘텐츠도 많이 찍을 예정이라서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桜日和